자, 반갑습니다. 정의내박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요즘 또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 것 중에 ADHD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우울증인지 ADHD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정신과 진단 분류 체계가 이제 증상에 따라서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SM에 이제 있는 정신과 진단 분류 체계예요. DSM이라고 하는 게. 그 체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한 가지 증상이 이미 기존에 진단받은 진단에 의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별도의 질병으로 분류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저한테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다른 병원 갔더니 우울증도 있다고 하고 조울병도 있다고 하고 거기다 ADHD도 있다고 하고 무슨 아스퍼거 장애도 있다고 하고 진단을 4개나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그렇게 진단을 많이 내셨으면 아마도 우리나라가 약물 처방이나 이런 걸 할 때 꼭 상명명이 필요한 처방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병이 여러 가지가 들어간 거지, 실제로 DSM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진단 내리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울증이다 그러면 전두엽 기능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우울증에서는 전두엽 기능 장애가 사람을 무기력하고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항상 인지 기능 저하가 동반해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울증에는 왜 이 가성 치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보면 정말 치매가 걸린 사람처럼 기억을 못하고 방금 들은 것도 까먹고 좀 건망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리고 뭔가 이제 단기 기억력 이런 거에도 상당히 심각한 장애가 오는 수준까지, 치매는 아니지만 그런 인지기능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거든요. 이 우울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있는데 내가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럼 나는 우울증에 ADHD가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울증 증상 중에 인지기능 증상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왜 ADHD 증상은 이 전두엽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졌을 때,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뇌 발달 과정 중에 전두엽 발달이 좀 느릴 수도 있어요. 진짜 ADHD. 그거 말고도 교통사고로 전두엽 기능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두엽 기능을 다쳐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앞에 이게 뭔가 뇌진탕 비슷한 이런 걸로 전두엽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 이거를 ADHD라고 진단 내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상태에 의해서 기억력, 집중력, 인지 기능의 장애는 발생할 수 있어요. ADHD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 증상이 있는데 내가 집중력이 떨어진다 해서 ADHD가 있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ADHD라는 진단명이 없이는 ADHD 약을 처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DHD 약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ADHD라는 진단명이 이 보험 기록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 ADHD나 이런 게 있느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ADHD 치료제는 과거에는 우울증 치료제로도 이용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울증 치료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우울증 치료 효과에 결국은 내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결국 내성. 그래서 지금은 우울증 치료제로 ADHD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는 거지. 이게 치료 효과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이 ADHD 치료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두엽을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로 다쳤어요. 그래서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 상태다. 그러면은 아주 미미하고 약하고 인지기능 장애를 약간 동반한 경우에 이 ADHD 치료제를 썼을 때 이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또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경우 중에는 아주 드문 경우기는 한데 어떤 젊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몇 번에 걸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좀 연달아서 전신마취 수술을 하셨는데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ADHD 비슷하게 멍하고 내가 자꾸만 뭔가를 놓치고 빼먹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한테 뇌파 측정을 했더니 뇌 활동성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ADHD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마취가 몇 번 되면서 이 뇌 활동성에 약간의 장애 문제가 생긴 경우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ADHD 치료제 이거를 다른 병원에서 약간 처방을 했던 거예요. 저희 병원에 오기 전에 갔던 병원에서. 그랬더니 이분이 약간 이게 개선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ADHD 치료제의 효과를 조금 보신 거죠. 근데 이게 뭐 완벽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이래서 결국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 TMS라든지 이런 뉴로모듈레이션으로 치료를 해드렸던 경우인데 이와 비슷하게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ADHD와 비슷한 증상들 이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ADHD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ADHD 약의 특성상 이런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거를 조금 올려주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제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해득실 이거를 잘 따져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 ADHD 치료제가 결국은 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의존성, 중독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처방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또 너무 오랫동안 이런 문제를 계속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게 어떤 의존성이나 여러 가지 장기 복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이 ADHD 치료제를 복용하시고 어떤 효과를 느끼신 분들이 커뮤니티나 여러 가지 이런 인터넷에서 본인이 느꼈던 여러 가지 효과들을 이제 오픈하시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있는 분들까지 이제 ADHD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복용해 보고 싶고 이걸로 효과가 있으면 내가 ADHD가 맞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정신과 진단 체계에서는 내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 기억력이나 집중력 장애가 있다면 ADHD란 진단은 따로 붙일 수가 없는 진단 체계의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명확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영상을 이제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그런 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